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원격학원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파트 6 소방시설론을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설론은 사진이 좀 있기 때문에 교환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별도의 교환으로. 작년에도 이렇게 진행했어요. 근데 이제 수업 듣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책 순서대로 그대로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시험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시설론 파트가 옛날에는 저 처음 강의 시작할 때는 한두 문제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4-5문제까지 늘면서 시험 문제 비중이 상당히 늘어있는 파트고, 소방시설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처음에는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그죠? 왜냐면 소방시설을 우리가 눈여겨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이론을 제가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내용들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는 어떤 거에 집중을 해야 되냐. 일단 소방시설로는 시험 범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세부적인 기준은 안 나와요. 아셨죠? 세부적인 설치 기준은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를 안 할 거예요. 아셨죠? 뭐 몇 메타마다 설치하고 이런 거 있죠? 설비? 안 할 겁니다. 저는. 다른 분들이 이제 모의고사 때 뭐 이런 걸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참고로 그냥 보시고, 저는 세부적인 설치 기준 안 해요. 그럼 뭐 할 거냐면 요거 정의, 설비들의 각 구성품, 아시죠? 동작 순서, 시험 중에 다 이렇게 나와요. 이런 걸로 원리, 네, 이런 것들 좀 큰 것들을 잡을 거예요. 세부적인 설치 기준은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이 세부적인 설치 기준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어차피 몇 메타마다 설치하고 다 이런 설치 기준이거든요. 보통 소방설비기사라는 자격증에 가보면 기계구조 원리나 전기구조 원리 파트가 있어요. 그쪽에서 보통 시험이 나오는데,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는 세부적인 설치 기준은 굳이 보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기계구조, 전기구조에 대한 요약 자료가 있어요. 제가 자격증 강의도 엄청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쓰는 자료를 제가 뭐 심화반 때에 올려드리거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세부적인 설치 기준보다는 용어의 정의, 각 설비의 구성품, 그리고 동작 순서, 동작 원리, 이런 것 순으로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챕터 1에 가보면 이제 뭐가 나와요? 소방시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에 가보면 틀림없이 나와 있죠. 그죠? 소방시설의 종류다라고 해가지고 제일 기본적인 거고, 소방공무원인데 이걸 모른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자, 소방시설의 종류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 법에서 외우신 분들은 그치, 이런 게 있었지 라고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혹시나 법을 안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응급하시는 분들은 법을 안 들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소방시설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크게 불을 끄는 설비가 있고요. 소화, 경보, 피난, 활동, 용수라고 해서 이렇게 5가지 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경피, 활용이라고 해가지고 5가지 설비가 있어요. 그럼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 얘네들에 대한 다음 중 소화 설비가 아닌 것은, 다음 중 경보 설비가 아닌 것은, 다음 중 피난구조 설비가 아닌 것은 구분이 나와요. 아셨죠? 올해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겠어요? 당연히 암기를 하셔야겠죠. 그렇죠?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암기하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에 가보면 소화설비 파트가 나오는데, 소화설비가 나오는데 요거 정의 꼭 알고 계십시오. 얘를 읽었을 때 얘가 불을 끄는 소화설비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항목에 꼭, 결국 이 설비가 뭐냐? 이 설비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절대 요즘은 소화설비가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안 나와. 요 정의를 주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정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가에 가보면 소화기구가 있어. 소화기구. 자, 소화기구는 3가지가 있습니다. 소관자라는 게 있어요. 소, 간, 자. 소화기, 간이 소화용구, 그죠? 그리고 자동확산 소화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이 소화기죠. 수동으로 쏘는 거, 그죠? 간이 소화용구. 소화기는 안전핀을 뽑고 당겨야 나가는데, 간이 소화용구는 그러지 않아요.
뭔가 약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에어로졸, 투척용, 소공감용, 소화약제, 외의껏이라고 해가지고 애투소해가 있어요. 처음에는 구분을 꼭 하실 수 있어야 돼. 애투소해. 아셨죠? 에어로졸은 킬러, 투척용은 던지는 거. 자, 소화약제 외.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건조사 앞에서 얘기했던, 그리고 팽창질석, 팽창진주함이 이런 데 들어가요. 팽창질석은 팽창진주함. 아셨죠? 요런 애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공간용 소화용구는 큰 공간 말고 정말 말 그대로 조그만 공간을 불을 끌 수 있는 소화용구, 소공감용 소화용구라는 게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여기가 보면 뭐가 나와요? 자동확산 소화기. 요것도 이제 우리가 보일러실이나 또 이제 주방 같은 데 많이 설치하는데, 요거는 제가 사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자, 요게 뭐다? 에어로졸 킬러. 요게 뭐예요? 던지는 거. 요게 뭐야 여러분들? 우리가 주방이나 보일러실 위에다 달아놓는. 그래서 보일러실에 가면 있어요. 우리 집에도 있어. 보일러 위에. 요게 이제 이름이 자동확산 소화기예요. 자세한 건 뒤에서 배울 거고, 요게 소공감용 소화용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간 전체를 불을 끌 수 있는 게 아니고 요 제어반이라는 곳, 분전반이라는 곳 위쪽에다가 얘를 이렇게 튜브 같은 걸 달아요. 그럼 이 튜브가 터지면서 여기 있던 소화약제가 촥 하고 쏟아지는 거야. 아래로 촥 하고 쏟아지면서 이 제어반, 분전반 내부에 불을 끌 수 있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전기 기구들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물려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 안에 전기가 모이는 곳이야. 그럼 여기에 전기가 집중되겠죠. 그럼 여기서 불이 날 우려가 크겠죠. 맞죠?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요거 잘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됐어요. 그래서 요게 소공감용 소화용구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 보세요. 소화 설비의 첫 번째 중분류가 소화기구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 소분류가 또 있고, 소화 설비의 중분류 중 하나가 또 나오는 거죠. 자동 소화장치. 자, 절대 자동 확산 소화기는 자동 소화장치가 아닙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자동 소화장치 종류는 꼭 암기해 두셔야 돼. 주상쾌가 분고. 네, 이 중에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 딱 요거 하나. 요거. 뒤에서 단독으로 볼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주거용 주방, 상업용 주방, 주방에 설치하는 거죠. 말 그대로 캐비닛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이라는 자동 소화 장치가 있다. 종류 6가지 꼭 알고 계십시오. 왜냐면 틀림없이 시험 문제에서 조금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다음 중 자동 소화 장치가 아닌 것은 이렇게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다 옥내 소화전, 우리가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거. 요즘은 이제 일반 옥내 소화전도 있지만 이렇게 호스릴, 리르로 감아 쓰는 이런 호스릴 방식도 많이 써요. 공동주택 같은데. 그래서 옥내 소화전이랑 호스릴이 우리가 소화 설비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호스릴 방식도 다 옥내 소화전 안에 들어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소화 설비의 꽃입니다. SP 등. SP 등. 그럼 스프링클러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죠? 자, 여기서 불이 나면 요 빨강색이 달궈져요. 그럼 이 빨강색 안에 있던 액체가 팽창이 되면서 요 유리가 쨍그랑하고 깨집니다. 그럼 요 안에 배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물이 저장돼 있다가 쏟아지는 거죠. 자동식 소화 설비죠.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소화 설비에서. 아셨죠? 근데 SP 등이니까 SP도 있고, 우리가 제가 보통 스프링클러를 SP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간이 SP라는 것도 있고요. 캐비넷형도 다 포함이래요. 그죠? 자, 그리고 조스가 있습니다. 조스. 근데 조스는 잘 안 쓰죠.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어디에 쓰냐면 렉식 창고. 아셨죠? 레크식 창고에 쓰는 게 조스인데, 조스는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옵니다. 아셨죠? 그래서 SP 등에는 이렇게 3개가 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예전에는 천장에다가 그냥 얘를 달아놨거든요. 이렇게.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미관상 딱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요즘은 안쪽에다 숨겨놔요. 이렇게 이쁘게. 그래서 불이 나면 어떻게 되게? 얘가 떨어지게. 요즘은 여러분들 이쁜 것도 한 몫을 하잖아요. 인테리어적인 목적. 그죠? 이게 인테리어적인 목적에서는 되게 좋은 거죠. 안쪽에 헤드가 숨어지니까. 요거는 간이 SP. 그래서 얘보다 조금 작은 개념, 간스라고 해서 이런 애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분무 등 소화 설비.
요것도 종류. 물분모, 미분모, 포, 이산화탄소, 할론,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분말, 고체, 강화. 그죠? 이렇게 9개. 그래서 이 3개. 일반적으로 얘네는 물을 가지고 만드는 애들. 물소화약제죠. 그리고 여기가 보면 강화액. 얘도 물이에요. 아셨죠? 요런 애들은. 근데 나머지 요런 애들은 뭐예요? 가스계입니다. 가스계. 이산화탄소, 할론, 할로겐 화합물 및 분말, 그리고 고체 에어로졸까지. 맞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스계 소화약제다. 나머지는 다 분말 소화약제로, 물 소화약제로 만든 소화 설비죠. 그래서 결국 목적은 뭐다? 다 불을 끄고자 함이죠. 불을 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물분무 등이에요. 물분무 등. 아셨죠? 총 9개. 요거는 단독으로 잘 나와요. 다음 중 물분무 등 소화 설비가 아닌 것은, 자, 바목 같은 경우는 뭐가 나와요? 옥외. 옥외. 그럼 옥외 같은 경우는 옥내랑은 조금 다른 거죠. 그죠? 바깥쪽에 설치가 되는 소화 설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세부적인 기준으로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다음 중 소화 설비가 아닌 것은 했을 때 구분을 하실 수도 있겠죠. 두 번째, 경보 설비. 화재 발생 사실을 통보한대요. 알려준대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죠. 그죠? 경보. 자, 근데 혼자 스스로 알려주는 애가 있어요. 자체 배터리에 의해서. 원래는 이 감지기라는 애인데, 이 감지기가 전선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플러스 선 하나와 마이너스 선 하나가 있어야 돼요. 전기가 통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안에. 근데 우리가 배터리라는 걸 통해서, 그냥 건전지를 통해서 얘 자체에 전원을 주고 얘 자체가 동작할 수 있게 하는 감지기가 있거든요. 걔 이름이 뭐예요? 단독 경보형 감지기입니다. 됐죠? 단독 경보형 감지기. 자, 요게 비상 경보 설비. 그래서 비경이라고 해가지고, 아까는 우리가 보통 단경이라고 얘기하고요. 얘는 비경. 근데 이거는 이제 수동으로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설비입니다. 이런 건 저하고 나중에 배울 거고, 일단 지금은 비경이 경보 설비다라는 거. 자, 벨로 알려주거나 사이렌으로 알려준대요. 불을. 자, 근데 자탐은 불이 난 걸 수동과 자동으로 알려주는 설비죠.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많이 나왔죠. 경보 설비의 꽃입니다. 요게. 그래서 이거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죠? 요게 이름이 뭐예요? 발신기. 요거 천장 보면 대부분 다 있습니다. 건물 천장에. 감지기. 얘는 화재 발생 사실을 수동으로 알려주는 애고요. 얘는 화재 발생 사실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애입니다. 그래서 수동이나 자동으로 신호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원래는 뭐 이렇게 거쳐서 가는데 그렇게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우리는 그냥 수동과 자동으로 화재 발생 사실을 어딘가에 알려주는데, 그 알려주는 데가 이름이 수신기예요. 그럼 여기 화재등이 들어오고 몇 층에서 불이 났는지가 떠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이름이 뭐라고요? 자탐. 자동화재 탐지설비. 되게 중요한 설비입니다. 아셨죠? 자, 경보설비야. 경보설비. 이름이 경보설비. 경보설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경보설비 중에 제일 대표적인 자탐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불이 나면 보통 얘가 울리거든요. 보통 이 안에 얘가 들어있습니다. 얘. 이게 종소리예요. 따르르르르릉 하고 울려요. 그럼 따르르릉 하고 울리면 그걸 듣고 사람들이 야, 여기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불이 난 것 같아. 도망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 이름을 우리가 경종 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경보설비 쪽에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 경보설비라는 건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귀로 알려주는 게 제일 대표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 귀를 약간 이제 불편하신 분들 있잖아요. 귀가 좀 불편하신 분들, 청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귀를 듣기가 조금 쉽지가 않다. 귀로 듣기가. 그래서 얘를 시각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시경이라는 애가 있고, 올해도 나왔지만 요 알림이라는 게 최근에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경보 설비에 원래 없었는데 화재 알림 설비라는 게 최근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죠? 최근에 추가가 되면서 얘 같은 경우를 이제 우리가 여기다 설치해요. 여기. 무슨 시장? 전통시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송, 비방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경보 설비죠. 자속, 요거는 이제 뭐냐? 우리가 아까 화재 수신기라는 게 있었죠? 여기 수신기 옆에다가 속보기를 붙여놓으면 걔가 자동화재 속보 설비가 되는데 화재 발생 사실이 들어왔을 때 저절로 119 다이얼이 저절로 돼요. 스스로 다이얼링을 하고 그리고 통화도 내가 안 해도 돼요. 미리 녹음을 해놔서 어떻게 보면은 신고 자체를 얘가 해주는 거죠. 미리 녹음된 음성으로 그걸 재생시켜 줌으로 인해서 뭐 여기 주소 알려주고 여기 무슨 상황이 생겼다라는 거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 이름이 뭐예요? 자동화재 속보 설비. 그러니까 얘는 여기다가 신속하게 경보를 할 때 설치하는 거죠. 119에 속보할 때 설치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얘 이름이 자동화재 속보 설비고. 아예 가보면 통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합 감시 시설. 맞습니까? 이 통감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 보실 게 뭐냐면 얘는 지하구에 설치하는 경보 설비예요. 지금 이렇게만 써주세요. 통감. 그리고 경기가 샜을 때, 가스가 샜을 때 알려주는 누경과 가경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봤을 때 얘네들이 다 뭐다? 우리 경보 설비다라는 걸 꼭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경보 설비 정의가 뭔지 한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3호 피난 구조 설비.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다. 그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중분류가 좀 있어요. 피난기구가 나와요. 처음에 사조완, 사다리, 구조대, 왕관기라는 게 나오죠. 그죠? 근데 이 간이왕관기라는 것도 있어요. 왕관기는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간이왕관기는 연속적이 아니고 일회용, 불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왕관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다리, 구조대, 왕관기를 우리가 이름을 피난기구라고 얘기하고 그 밖에 화환기로 정하는 것 이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요런 애들. 어차피 뒤에 나와요, 나중에. 뭐 공기안전 매트라던가 다수인 피난 장비라던가 승강식 피난기라던가 승강이죠. 식 피난기 등등등등 이런 기타 등등 그죠? 화환기로 정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피난기구의 종류에 이런 애들이 있더라. 피난구조 설비엔 피난기구가 있는 거예요. 하셨죠? 그럼 피난기구 종류에 가보면 여기 구조대가 있어요. 구조대. 그리고 여기 뭐 있습니까? 왕관기가 있죠. 이런 애들 그죠? 얘 이름이 뭐예요? 공기안전 매트. 됐나요?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피난기구의 종류들이에요. 제가 사진으로 넣어놓은 이유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보시면 좋아서. 됐죠? 자세한 건 뒤에서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자, 지금은 종류 정도 보시는 거예요. 딱 중분류로 또 인명구조기구가 있네요. 방열, 방화,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방방인공. 그래서 방열복은 은색옷이고 방화복은 살색옷인데 이거를 훨씬 많이 볼 수 있죠. 소방관들 입는 거. 그죠? TV 보면. 그래서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뭐라 그러죠? 모자. 그죠? 갑자기 모자란 말도 기억이 안 나네, 이제. 장갑, 신발, 이런 거 다 세트로 방화복이라고 얘기한대요. 공기호흡기. 그죠? 인공소생기, 우리 심장. 그럼 여기 가보면 이런 애들이 요게 방화복이죠. 그죠? 방화복. 요게 방열복. 요런 게 이제 공기호흡기. 됐습니까? 그래서 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인명구조기구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건 피난기구에 하셨죠? 그러니까 피난기구도 피난구조 설비고 인명구조기구도 피난구조 설비에 하셨죠? 자, 그리고 다음 유도등. 너무 많이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유도등이 선 형태로 되어 있는 애와 등 형태로 되어 있는 애와 표지 형태로 되어 있는 선등표라는 게 있습니다. 종류 꼭 알고 계셔야 돼. 근데 이거 자세한 내용이 더 있거든요. 자세한 분류가. 피난구 유도등은 하나밖에 없지만 특히 통로 유도등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복도 통로 유도등, 거실 통로 유도등, 계단 통로 유도등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건 뒤에서 보자고요. 아셨죠? 그래서 유도등의 종류는 선과 요 등, 우리가 유도등 종류를 그래서 피통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표지가 있어요. 표지. 많이 봤죠, 우리? 여러분들 요게 유도등이죠? 요게 유도선이에요. 띠 형태로 설치가 된 거. 표지는 여기 띠 형태로 설치가 된 거. 표지는 우리가 보통 야광 스티커처럼 생겨가지고 야광 재질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축광 방식이 있고 발광 방식이 있는데 네, 그런 건 요즘은 설치 안 하니까 잘. 그리고 라목에 가보면 유도등 말고 또 등이 하나가 나오는데 비상조명등이라는 게 나오죠. 요게 정전 시에 약간 복도나 통로를 밝혀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게.
복도나 통로를 밝혀주는 애가 있고요. 얘는 고정해서 설치하지만 내가 들고 다닐 수 있게 랜턴처럼 만든 게 휴대용 비상조명 등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휴비조. 자, 네 번째 소화 용수 설비. 요건 물을, 그죠? 우리가 저장하거나 또는 공급하는 설비다. 화재를 진압하는데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다. 많이 나오진 않지만 요런 애들이 나왔을 때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나 소화수조 저수조가 있죠? 소화설비라고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된다. 아셨죠?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된다. 이게 소화설비라고 얘기하면은 요거는 완전 잘못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이 무슨 설비라고요? 소화용수 설비입니다. 이름이 소화용수 설비예요. 그럼 이 소화용수 설비는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인데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와 소화수조 저수조가 있대요. 그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 그럼 다음 중 소화용수 설비가 아닌 것은 했을 때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게 잘 구분을 하셔야겠죠. 그죠? 자, 다섯 번째 소화활동 설비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소방학개론 기출에. 그럼 소화활동 설비는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설비다. 그래서 진압, 인명구조 이런 말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얘가 피난구조 설비가 아니라고요. 아셨죠? 그리고 화재를 실제로 진압하거나 또는 인명구조 활동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누가 사용하는 거냐면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설비입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이 소화활동 시에 사용하는 설비가 소화활동 설비예요. 아셨죠? 그래서 꼭 암기해주세요. 재연, 연결 송수관, 연결 살수, 연살, 비콘, 무통, 연방. 그죠? 그래서 요런 애들이 들어가요. 재연, 연송, 연살, 연방, 비콘, 무선통신, 보조설비. 됐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우리 그러면. 자,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되게 쉬워요. 소방시설법에서 화재를 알리는 설비가 아닌 것은 즉 경보설비가 아닌 거. 이게 뭐예요? 소화활동설비죠. 이렇게 골라가는 겁니다. 2번. 다음 소화설비 중 물분무 등 소화설비로 옳은 것은 물 및 포의 할할 분광고. 그죠? 물 및 포의 할할 분광고. 1번. 너무 쉽다. 그죠? 3번. 소방시설의 분류와 해당 소방시설의 종류가 옳게 연결된 것은 소화설비, 옥내포, 간이SP. 오케이. 끝났네요. 경보, 자속, 자탐, 재연. 얘 뭐예요? 활동이죠. 활동이죠. 소화용수설비, 상수도, 소화수조, 연살. 소화활동이죠. 소화활동설비. 경보설비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맞는 거 뭐밖에 없다고요? 1번밖에 없죠. 4번.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른 분류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습니다. 비상조명 등, 경보설비. 자, 얘는 뭐예요? 피난구조설비. 얘는 활동설비죠. 얘는 경보설비죠. 됐습니까? 정답 몇 번? 4번. 됐죠? 5번. 다음 소방시설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다면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가. 소화활동 설비에는 비상 컨센트, 연소 방지, 비상 방소. 이건 경보 설비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걸 고르면 요거 옳지 않은 거. 나. 소화용수 설비에는 소화수조, 저수조, 정화조. 뭘 정화조가 어디 있어, 그지? 뭔가 여러분들 이상하잖아요, 그죠? 다. 피난구조 설비 중 피난기구에는 사다리 구조대, 왕관기. 오케이. 소화설비에는 스프링클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오케이. 그럼 옳지 않은 건 가하고 나를 여러분들이 가져가 주셔야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정답 2번. 다음 6번.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로 분류된다. 다음 종류로 분류되는 소방시설로 옳지 않은 거. 화재를 진압하거나 구조활동을 위해 사용한다? 소화활동설비에 대한 거네요. 그럼 소화활동설비가 아닌 거 고르는 거니까 됐죠, 여러분들? 7번. 다음 보기에서 피난구조설비에 해당하는 것만 모두 고른 것은 방열복, 그죠? 재연설비, 활동, 공기호흡기, 오케이. 비상조명 등, 오케이. 연방, 두 개 다 활동설비죠. 이렇게 활동설비를 오답으로 또 넣어서 문제가 오래 나왔네요. 그죠?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기억, 디귿, 리얼. 정답 몇 번? 2번.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이 분류를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이 분류를 잘 하셔야 이 분류 다음에 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할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첫 번째 할 거 뭘 외우라고? 이 분류를 여러분들 외우십시오. 법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법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오죠? 분류 문제가 나오죠? 근데 여기 학에서도 나오는 거니까 뭐 혹시 법과 학에서 한 문제씩 나오면 두 문제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분류 문제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좀 잘 해주시고, 자, 이제 챕터 2에 가보면 뭐가 나와요? 소화기구가 나옵니다. 그죠? 그럼 이 소화기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화기, 간이소화연구, 자동확산 소화기 이런 애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챕터별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 챕터가 엄청 많단 말이야. 열 몇 개가 돼요. 그래서 이 챕터를 여러분들이 각각 이제 많이 나오는 챕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챕터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챕터 2 소화기구 챕터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저하고 여기는 좀 간단하게 용어의 정의랑, 그죠? 뒤에 가보면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걔를 또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이런 게 있고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셨죠?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제가 챕터 2의 소화기구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